이번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경제 대통령이 되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경선 레이스를 뛰고 있는 분이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정세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 네, 오늘 충남에서 기자 간담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내의 대선 구도 컷오프 이후에 뭔가 변화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닥 민심이 요동을 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저의 경우에는 아직 그 여론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광재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예, 또 양승조 후보가 지지 표명을 했거든요. 아하,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래 경제 캠프를 만들면서 양측 인사들을 포진을 시켰죠. 네, 그래서 그 바닥에서는 좀 변화를 느끼는데 아직 그 아하,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네네. 여론조사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론조사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 바탕을 두었겠지만 언론 보도는 주로 이재명, 이낙연, 이강구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정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 네네.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바닥에서 느끼는 것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어서 네, 아마 본경선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한 80일 후에 경선이 끝나게 될 텐데 네, 뭐 시간이 충분하고 그 사이에 아마 제 지지율도 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세균 후보께서는 국무총리셨고요. 코로나19 네. 상황, 경제, 뭐 국정 전반을 뛰어다니시면서 일하는 총리로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인상 깊게 아마 국민들이 다 보셨을 텐데 네. 사퇴하시면서 대선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일부에서는 계속 네. 총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선 출마를 예. 결심하신 계기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네, 뭐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자산 격차도 심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 공적으로 쌓은 경험이나 네, 검증된 능력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이 불평등하고 좀 대결하는 네. 그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년과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부분 아마 정책 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네, 이제 예비 후보님께서 정책뿐만 아니라 대선 경선에서 이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도덕성 예, 검증 강조는 이재명 혹시 그 후보를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으로 봐도 될까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상대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대당의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 욕구가 네, 국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 야는 검증을 제대로 하고 여는 검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양측이 똑같이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도덕성 검증이 매우 주요한 그 하나의 아이템으로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후보가 도덕성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당 후보들 그동안 정치를 안 한 분이기 때문에 검증이 철저히 필요하다. 그런데 본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사생활 검증할 만큼 다 했지 않느냐. 추가적인 검증보다는 미래에 대한 정책으로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런데 그 우리가 예비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컷오프. 예. 그 예비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검증단이 질문을 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에게. 예. 그런데 이 후보가 그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거부를 했어요. 아하. 어떤 그래, 질문이죠? 이제 뭐, 예. 다 아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도덕성 검증 요구에 대해서 음.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 대선 후보로서 부적절하다. 아하. 사실은 그런 지적을 제가 했죠. 네. 예, 그랬더니 뜻밖의 반응이 나와가지고 예. 문제가 생겼었는데 아, 바지 반응이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도덕성과 해명은 예.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준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이제 본선에 가면 그 부분이 더 치열하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 문제가.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당 내부 경선에서 충분하게 다 털 건 털고 가야 네. 그래야 만약의 경우에 이제 후보가 됐을 때 예. 본선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본선 경쟁력도 생기는 거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이걸 대충 덕담 수준으로 경선을 해서는 안 되고 아하. 치열하게 모든 후보에 대해서 네. 따질 것은 다 따져보고 검증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후보를 선출해서 이 본선에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저하게 검증을 내부 경선부터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예. 정책도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정세균 후보의 뭐랄까요? 특별함 혹은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약,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밥 짓는 경제 대통령. 밥 짓는 경제 대통령. 예. 네. 밥을 퍼주는 것은 쉬운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밥을 지어야 밥을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분배도 중요한데 예. 성장이 없으면 분배는 안 된다. 아하.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네. 밥은 제가 지어주겠다. 그러니 밥이 지어지면 그걸 잘 분배하자.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 짓는 일, 예. 다시 말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네. 저 정세균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밥 짓는 경제 대통령. 네네. 네.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예.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좀 들여다 봤는데요. 네. 공약이 좀 추상적이고 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좀 이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공약을 만들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분석한 게 있는데 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 경제가 우하향을 하고 있다. 네. 우하향. 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마이너스 0.9% 성장이었기 때문에 역성장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십니다. 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가장 상황이 좋은 것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와서는 작년에 마이너스 0.9% 성장해서 금년도는 4% 이상 성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전제로 한 우하향이 아니고 네.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아하. 그래서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저는 이제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 예. 이런 것들이 나와서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이 아하. 공약에 조금 부족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정책이 화두 중에 가장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할 텐데요. 이번 대선에서 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주 네. 120시간 노동을 언급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당과 예, 공방이 있었고요. 예. 후보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글쎄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그 노동을 오래 하는 나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실은 일자리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노동 때문에 생산성도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든데 네. 도대체 거꾸로 가자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아마 그분이 이제 검사로서의 그 직무에 대해서는 훤히 잘 꿰고 있겠죠. 네. 그렇지만 다른 부문, 특히 그 경제 부문은 네. 전혀 아직 이 학습이 안 되신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그랬던가요? 공부 좀 더 하고 오시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이제 좀 신뢰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이 가장 필요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공부라는 게 사실 뭐 며칠 동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 다른 그래서 측면으로 되는 게 보자면 아니죠. 평상시에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럼 윤석열 총장이 공부를 좀 더 하면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철학 자체가 참 예, 저는 이제 그분이 네. 대통령 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면 모를까. 네. 국민의힘의 후보도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근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그 국정 경험이 너무 없으시고 네. 지금 이제 그 반사 이익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순식간에 이게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하락이요? 예, 네. 예. 그것은 아마 그 추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하. 대통령이 될 일은 물론이고 네. 아마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일도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럼 혹시 후보님께서 예측하시는 국민의힘 혹은 야권의 최종 후보는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건 좀 제가 점잖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래도요. 물론 뭐 네. 예. 글쎄요, 뭐 하여튼 이제 그 아마 당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당내 후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